네, 이번 시간은 2020년 하반기 직군별 채용 잡 프리뷰 R&D 직군 소개 안내편입니다. R&D 직군 안내는 국내 유일 가구 연구소인 스튜디오 원에 대한 소개, 제품 개발 및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R&D 직군의 FAQ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퍼시스 그룹 R&D 스튜디오 원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CD즈 의자개발팀 이영탁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퍼시스그룹 연구소에서 의자개발팀을 맡고 있는 이영탁입니다. 그럼 퍼시스그룹의 연구소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소 소개, 연구소 역량, 글로벌 파트너십, 그리고 저희가 일하고 있는 공간과 일하는 방식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시스그룹 연구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에 개관한 퍼시스그룹 연구소의 이름은 스튜디오 원입니다. 현재 전 임직원의 약 17%인 90여 명의 R&D 인력이 한 공간의 연구소 스튜디오 원에서 일하면서 1등이 아닌 인류가 되고자 하는 스튜디오 원의 의미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퍼시스그룹 연구소는 1989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국가공인 가구 연구소입니다. 연구소가 설립된 이래 좋은 제품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최상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358개 상표권 및 특허권, 전국 4곳의 자체 생산 공장, 매년 새롭게 출시되는 다양한 라인업의 제품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 결과 국내 가구에서는 거의 전무한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를 압도적으로 수상해 왔습니다. 이 사진은 연구원 본인이 디자인한, 본인이 개발한 제품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소의 역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퍼시스그룹의 세계 4대 디자인, IDA, IF, 레드닷, 재팬GD 등 누적 인증은 48개입니다. 우리나라의 GD나 핀업 어워드 수상도 많지만 현재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고 비교적 디자인 본질에 대한 평가가 더 잘 이루어지는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에 보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의 결과로 퍼시스의 이네이블 시리즈는 세계 4대 디자인상을 모두 석반하는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국내 가구업계에서는 물론 최초이고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포함한 국내 디자인계에서도 흔하지 않은 성과입니다. 2019년에는 플레이웍스라는 제품이 일본 굿 디자인에 선정되면서 세계 4대 디자인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저희의 의자 전문 브랜드 CD즈 또한 그로잉 체어인 링고, 신소재를 적용한 인테리어 체어 플랑 등으로 꾸준히 그 디자인과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홈퍼니처 일룸 역시 학생방 가구 로이, 키즈용인 팅클팝 등이 최근 좋은 성적을 거두며 1룸만의 디자인 역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에서 인정받은 우수한 디자인 역량으로 퍼시스그룹은 미국의 가구업체인 트렌드웨이, 가구의 본고장 이탈리아 SM 밀라니와 로열티 계약을 맺고 디자인과 기술을 수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소의 파트너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최근의 R&D는 직접 연구 개발하는 것에서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한 연결이 그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외 여러 디자인 스튜디오와 그 스타 디자이너들뿐 아니라 국내외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제품 경쟁력과 더불어 서로 간의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방식입니다. 퍼시스그룹 연구소 스튜디오원의 비전은 고객들의 삶과 공간에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일과 생활은 삶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연구하고 우리의 제품과 솔루션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애초에 저희들은 광고와 마케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고의 마케팅은 좋은 제품이며 좋은 제품을 만들면 그것이 스스로 알아서 잘 팔리기 때문이라는 저희 창업자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마케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믿음은 저희가 개발할 때의 근간을 이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연구소 스튜디오 1에서 연구원들이 실제 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성과에 주목할 때 우리는 미래를 위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인 연구소를 만들 수 있을까? 창의적인 연구를 위해 필요한 건 유기적인 소통과 충분한 몰입, 그리고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환경을 퍼시스 그룹의 출발점인 옛 본사 건물에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가진 제약을 극복하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창의가 발현되는 스튜디오 1의 모습, 함께 보실까요? 창의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연결될 때 태어납니다. 테이블 하나가 가벼운 협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이동 통로이던 복도가 자유로운 토론 공간이 되고,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열린 공간이 더 많은 소통의 장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은 서로 다른 연구소 직원들도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스튜디오 1은 창의적인 시너지가 가득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창의는 몰입으로 단단해집니다. 효과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적의 업무 컨디션을 위해 모든 직원들은 모션 데스크를 사용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연구소의 다양한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연구와 개발을 위해 영감을 얻는 공간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 업무 리듬과 스타일을 존중한 공간에서 일은 더 즐거워지고 창의성은 커집니다. 창의를 완성하는 건 결국 실행입니다. 그래서 연구소 각 층마다 간단한 작업 공간을 만들고 지하 1층 전체를 팹랩으로 만들어 공장에서 하던 목업 작업을 언제든 바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디자인을 상상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어보고 실패도 해보고 다시 또 만들고 전 과정이 촘촘히 이어지며 성과 또한 높아졌습니다. 아이디어가 바로 실물이 되는 공간, 스튜디오 1입니다. 최초의 원을 넘어 서로 하나 되는 원을 넘어 넘버원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는 공간, 스튜디오 1. 스스로의 공간을 통해 사무환경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퍼시스 사무환경 프로젝트,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사무환경이 문화를 만듭니다. 퍼시스.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 연구소의 1층에는 오픈 키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룹별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차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며 내 외부 워크숍과 세미나, 미팅도 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입니다. 2층에는 디자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 서적과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으며 디자인 매거진의 경우 매월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시용이 아닌 이곳에 근무하는 디자이너들이 이곳에서 자료들을 살펴보며 다양한 영감을 얻는 공간입니다. 3층에서 5층까지는 연구원들이 개인 업무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모든 직원들은 모션 데스크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 사이즈나 업무 행태에 맞추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공간인 메이크 앤 그래픽스 룸입니다. 각 층의 업무 공간 옆에 위치하여 연구원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들을 바로바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모델들은 지하에 위치한 목업 스튜디오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 대의 3D 프린터들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고 다양한 공구들과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스튜디오의 모든 공간에는 원격 제어 시스템이 있어 각자 자리에 있는 모델링 데이터들을 직접 보며 제작이 가능하며 실제 만들어 보면서 수정 사항을 그 자리에서 바로 업데이트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구성된 CMF 룸에서 제품의 연출을 보다 전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시로 진행되는 워크숍과 교육 및 세미나를 통해 최신 트렌드와 지식을 직접 경험하게 하여 연구원들의 성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종합해보자면 저희 연구소에서는 자유로운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연구하고 개발하며 발상 즉시 만들어서 검증하고 다시 연구하여 최상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 인재분들과 함께 저희도 여러분도 함께 성장하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1 소개에 이어 제품 개발 및 디자인 프로세스 소개가 있겠습니다. 스튜디오 1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프로세스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해당 내용 일룸 스터디 가구 개발팀 오주영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룸 스터디 가구 개발팀의 오주용입니다. 저는 오늘 퍼이스 그룹 통합 연구소에서 제품 개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제품 개발을 하는지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퍼이스 그룹 스튜디오 1은 퍼이스, 시리즈, 일룸 이 세 개의 브랜드에서 데스커, 슬로우, 알로소까지 총 6개의 브랜드의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이 화면은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이고요. 맨 위에 가로축은 관련 업무가 관련된 부서들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업무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상품 기획, 디자인, 설계, 샘플 제작, 금형 개발, 그리고 품질 관리, 양산 준비, 양산 단계 이렇게 세로축은 단계별로 저희가 일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제품을 개발할 때 연구 개발이라고 해서 자기 팀 내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여러 부서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제품 하나를 개발하는데 많은 협업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6개의 브랜드는 좀 더 전체적인 틀은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약간씩 제 업무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요. 기획 단계, 디자인 단계, 설계 단계, 그리고 양산 준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룸 같은 경우는 제품 개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원래도 디자인과 설계를 디자이너가 다 하고 있었는데 한 3년 전부터는 기획 업무도 디자이너가 같이 인볼브 돼서 초기부터 기획을 같이 하고 설계까지 다 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은 어떤 업무를 하느냐? 그러면 일단은 거시적인 환경 변화, 미시적인 환경 변화들을 분석을 해서 전체적인 사회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국내외 경쟁사가 어떤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반응은 어떤지를 분석을 해서 제품 프로젝트마다 타겟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뭐 학생이라든지 신혼을 위한 가구라든지 계비층이라든지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에 맞는 가격대와 제품 라인업을 포지셔닝하고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이 제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마케팅까지 고민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디자이너는 제품 트렌드, 디자인 트렌드와 그리고 그 타겟을 정한 타겟에 어떠한 니즈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뭐 인체공학적으로 그리고 기존의 제품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서 어떠한 형상으로 제품을 디자인할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컬러, 매트리얼, 피니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단계까지 정하는 게 디자인 업무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이해가 어려워서 실제로 저희가 다나라는 제품 시리즈인데요. 이 제품이 어떻게 기획되고 디자인이 됐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기획 단계에서는 일룸 제품들이 대부분 이제 공부를 위주로 한 책상 위주의 제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학생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학교와 학원 그리고 독서실에서 공부를 다 하고 집에서는 좀 침대에서 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침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쉬고 좀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침대 위주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쪽에서는 이제 이 타겟이 어떻게 침대에서 활동을 하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컨셉을 도출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품 개발 전체에서 이 컨셉 도출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적게는 2-3개의 컨셉, 뭐 많게는 10개의 컨셉들을 도출해내서 이 제품 디자인이 통과될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가지 컨셉을 도출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B타입인 모션베드와 책상을 결합하여 침대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컨셉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디자인 단계에서는 제품 담당자가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팀장이나 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드는 페이지이고요. 보통 맥스로 모델링을 하고 렌더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이제 CMF까지 해서 이 품목 구성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까지가 디자인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다 확정이 되면 1차적으로 샘플을 만들기 위해 설계 작업을 하고요. 크레오라는 3D 툴을 사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를 한 다음에 이것들을 부품별로 한 장 한 장 도면을 제작을 해서 생산처에 배포하게 되고 그 배포한 내용으로 샘플이 제작이 완성이 됩니다. 이 오른쪽 하단 같은 경우는 뭐 연출 사진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제품이 잘못 오거나 급하게 바꿔서 보고 싶은 경우에는 연구소 지하에 있는 목업실에서 간이로 목업을 해서 품평을 하게 됩니다. 품평은 아까 보여드렸던 유관 부서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제품을 개선 방향을 찾고 또 그 피드백을 주는 품평이고요. 이 품평은 보통 적게는 2번에서 많게는 3번 정도 품평을 진행을 해서 좀 제품을 계속 보완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디자인의 마지막 단계이고요. 이 최종 디자인 안을 가지고 양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양산 준비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S 기준이 있거든요. 이 KS 기준에 합당한지를 테스트하는 것이고 퍼시스나 CGG 같은 경우는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프마나 BS 등 그 수출국에 맞는 기준에 따라 시험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보완을 해서 제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다나 시리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품질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디자인 팀과 뭐 품질 팀이 같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합당할 때까지 또 제품을 보완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다나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번씩 한 10년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36,500번이고요. 이거를 좀 더 가혹하게 해서 4만 회를 동작 시험을 했고 합격을 해서 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시스 그룹의 대부분의 제품들은 넉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완성된 제품으로 고객의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시공팀이 갖고 가서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담당 디자이너들이 자기 제품을 어떤 식으로 조립을 하는지 이 조립 설명서를 만들고 또 시공팀에 가서 시공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데요. 아이디어 제안서라고 해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한 것들을 지적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 디자인권이라든지 실용신안, 특허 출원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양산 준비가 끝난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산 후에 하는 업무로는 디자인 어워드에 출품하는 게 있습니다. 뭐 IF라든지 레드닷, IDSA 등 뭐 세계의 좀 유명한 디자인 어워드에 출품을 하는 것까지가 디자인 업무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하는 목적은 뭐 디자인에 뛰어나다는 것을 이제 마케팅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정규 프로젝트의 업무이고요. 이것 외에도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디자인 트렌드 리서치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해외에 유명한 전시회들을 참관을 하고 디자인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세미나는 그 연구원 각자가 매주 돌아가면서 자기가 연구 개발하면서 있었던 공유할 내용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선행 연구는 정규 프로젝트 외에 2년이나 3년 또는 뭐 4, 5년 이후에 선행 기술들이나 뭐 신소재들을 적용을 해서 선행 연구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질 개선은 항상 수시로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제품의 뭐 품질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가 있을 때 이것들을 바로바로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통합연구소에서 제품 개발을 하는 주 업무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퍼시스 그룹 R&D 직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희 퍼시스 그룹 역시 R&D 직군에 많은 지원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R&D 직군의 상세한 내용을 알아볼 FAQ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앞에 네 분을 좀 모셨습니다. 퍼시스 오피스 디자인 팀 전진우님, 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퍼시스 사무환경연구팀 김정윤님, 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일룸 스터디 가구 개발팀 오주영님,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CDG 의자개발팀 이영탁님. 네,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퍼시스 그룹 지원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FAQ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각 직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런 질문들은 저희가 지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보실 만한 질문, 그리고 이전 발표에서 듣지 못했던 내용, 그리고 이전 채용에서 많이 질문되었던 내용을 좀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사무환경 연구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앞에 발표 내용이 좀 없었어가지고요. 사무환경 연구 직무는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은 다른 가구업계 중에서 흔하지 않은 직무인 것 같은데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사무환경 연구팀이라는 팀 이름이 되게 낯설 수 있는데 퍼시스가 사무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제 사무환경을 말 그대로 연구하는 팀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오피스 트렌드라든지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든지 또는 경영 환경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사무 환경과 관련된 컨텐츠를 연구하고 리서치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육, 세미나 같은 활동을 통해서 전파도 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고객사에게 이런 공간 계획이나 제안해서 활용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업무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신입사원들이 좀 필요로 하게 되는 뭐 역량이랑 좀 자질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연구 리서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앉아서 이거를 좀 파고드는 그런 탐구심, 탐구심도 중요한 것 같고 인내심도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무환경 부서가 이렇게 정해진 일을 루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없는 일을 스스로 이렇게 기획해서 만들어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업무 주도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든 부서가 당연히 다 중요한 역량일 텐데 저희는 고객사를 또 만나고 뭐 세미나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이 소통 능력도 중요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다면적으로 여러 가지 역량과 자질이 필요한 너무 다 필요하다고 얘기했나요? 사무환경 연구 직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다른 직무로 좀 넘어가서 오피스 디자인팀 저는 진우님께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디자인 직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 툴과 작업 순서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설계 툴로 지금 오토캐드하고 크레오 툴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툴은 뭐 지금 지원하신 분들이 다 사용하시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그런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렌더링 프로그램 툴로 키샷을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뭐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개발할 때 진행하는 뭐 크레오라는 설계 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디자인 전공했을 경우에는 거의 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뭐 따로 개인 호기심에 의해서 공부하고 그러시는데 거의 다 대부분은 오셔서 가지고 회사에 입사한 후에 자체 연구소 내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 게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먼저 기초 교육을 한 후에 이제 실무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 툴 스킬 같은 거를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뭐 프로세스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기획서를 기반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리서치, 그 다음에 디자인, 설계, 뭐 금연 개발, 그리고 품질 육성, 그 다음에 양산 그런 순으로 개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홈가구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홈가구도 거의 큰 프레임은 같고요. 모델링은 맥스나 라이노를 많이 사용하고 렌더링은 V-Ray나 키샷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라이노랑 키샷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시 이런 뭐 디자인 툴이나 작업 순서 말고도 네. 좀 디자인 직무의 경우 어학 성적이 좀 필수 요건인지 아니면 좀 비중이 좀 높은 편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 어학 능력은 필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성적 자체가 필수가 아니고요. 네. 이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영어 능력만 정도 되면은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꼭 성적이 좋다 해가지고 어학 능력이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아니신 분들도 많아서 저희들이 해외에 협력하는 디자인 스튜디오가 좀 있어서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영어로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스킬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용님께 한 번 더 좀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디자인 분야에서 가구 관련 포트폴리오가 없어도 평가에 좀 무리가 없을지 이제 궁금합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죠. 관심이니까 네네네네. 어느 정도 있으면 좋지만 그 평가할 때는 그 가구 어차피 디자인이니까 디자인은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보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가구가 없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좀 엔지니어 직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R&D 엔지니어를 좀 지원하는 신입사원분들이 필수적으로 좀 갖춰야 할 역량이 좀 있을까요? 가구 엔지니어라고 하면 자동차나 이제 휴대폰, 이제 산업기계 같은 경우는 부품 수도 많고 워낙 이제 그 복잡하기 때문에 그 아주 작은 부품 단위로 개발하는 게 맞는데요. 이 가구 개발은 사실은 한 사람이 하나의 완성된 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소재 그리고 다양한 제조 방법, 다양한 이제 마감 방법. 그래서 넓고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유연한 자세로 개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탐구 정신. 좀 전에 이제 정현님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힘들고 이제 괴로워도 계속 실행하는, 참고 실행하는 이제 끈기. 아까도 열이. 아까 이제 소통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서도 이제 다른 관련 부서와 많은 대화들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받고 있거든요. 그런 나와 다른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더 나은 가치로 만들어내는 능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구 엔지니어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봤는데요.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처음 기획부터 단계에 참여를 해서 출시될 때까지 참여를 해서 약간 신제품이 출시되면 좀 많이 애착이 많이 갈 것 같은데 본인이 제품을 출시한 제품에 한해서 그러한 경우에 엔지니어의 하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아침에 출근을 해서 팀 회의를 통해서 그날의 주요 일정을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은 저기 엔지니어가 사실은 이제 가구에서 하는 일들이 신제품에 적용될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 이제 설계를 하고 그것을 이제 뭐 손으로 만들거나 혹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만들거나 하면서 설계 검증을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이디어만 구성할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이제 설계만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이제 목업실에서 하루 종일 목업만 제작할 때도 있습니다. 뭐 때로는 이제 아침에 아이디어 구상하고 바로 이제 설계 들어가서 목업해서 그리고 그날 바로 설계 검증하는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일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뭐 정해진 하루 일과는 없고요. 프로젝트별로 이제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엔지니어에 좀 넘어서서 다시 사무환경 연구 쪽으로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사무환경 연구 질문은 공간과 관련된 계열의 전공자 지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비전공자도 지원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원한다면 어떤 취미나 특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지. 비전공자도 지원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그 리서치나 연구 업무는 사실 꼭 전공이 아니어도 이제 본인이 되게 흥미를 갖고 이런 거를 공부하고 찾아보고 이럴 수 있으면 비전공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이제 다만 저희가 오피스라는 어떤 그 공간을 다루는 부서이니까 공간에 대한 이해랑 감각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비전공자 분이라도 평소에 이렇게 뭐 좋은 공간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내 방 뭐 인테리어 이런 거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쪽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요즘에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분석, 연구, 리서치 이런 게 이제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실제로 데이터 네, 사이언스라고. 그래서 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라면 네, 대환영입니다. 네. 좀 약간 앞서 나가는 네, 트렌드를 네, 위해서 네. 조사를 많이 연구를 하는 그런 취미나 특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답변이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각 한 분께 다 공통으로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선배 사원이자 동료로서 어떤 후배 사원을 좀 원하는지, 네, 진우님부터. 저는 그냥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요. 메모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맨 처음에 뭐 회의했을 때 항상 메모하고 그다음에 메모하고 나서 그걸 다시 복기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모르면 알 때까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실수를 한다 그러면 그걸 과감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서 지금 지원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든 사회생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아까 그 바라는 역량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조금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후배들이 같이 일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일처럼 정말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게 진짜 내가 일을 잘 만들어 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는 후배들이 네, 좋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수동적으로 하면 사실 본인한테 또 기회가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좀 열의를 갖고 특히나 이제 신입사원이면은 막 되게 전문적으로 잘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선배 사원들이 이미 이제 이렇게 신입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말하면 꼰대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좀 그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대하는 어떤 열심히 하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진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디를 지원을 하시든지 그런 태도는 강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주용님,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성이 바르고 이타심 그리고 배려심이 많은 네.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일룸이 타 부서랑 좀 개발 부서랑 다르게 디자이너가 이제 개발까지 다 엔지니어링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감각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 능력, 좀 엔지니어적인 감각도 같이 있으신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탁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이와 연차를 떠나서 서로 돕고 즐기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서 나뿐이 아니라 다 같이 이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렇게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인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영상을 좀 시청하고 계시는 지원자분들은 많이 더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텐데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하단에 저희 퍼시스 그룹 채용 사이트 Q&A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지원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앞에 네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